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원철호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19 조기 종식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선 안전총괄 담당입니다. 정승원 방재복구 담당입니다. 이대수 안전예방 담당입니다. 정명훈 민방위 담당입니다. 김금성 통합관제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이규석 주사입니다. 방재복구팀 박경열 주무관입니다. 안전예방팀 정규남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전형영 주무관입니다. 통합관제팀 최형근 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비전 및 목표, 2020년도 주요 추진 시책,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비전 및 목표입니다.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 주요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안전 속초 구현입니다. 추진 전략은 재난관리 역량 강화, 자연재난 취약지 해소, 재해위험시설 선제적 예방관리, 급변하는 안보환경 대비 민방위 태세 확립, CCTV 통합관제 기반 조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 추진 시책입니다. 첫 번째, 재난예경보시설 운영 및 상황 관리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예경보 시스템 구축 관리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재난안전상황실 주요 장비 4종에 6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재난 상황 관리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및 상황 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기상특보, 각종 사고 등 재난 재해 상황 관리 및 기상특보에 따른 예방 활동과 피해 상황 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7천만 원으로 기상 관측 시설 6개소, 재해 문자 전광판 5개소 등 예경보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24시간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실시입니다. 실제 재난 상황에 기반한 민관군 재난 대비 훈련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이며 기간은 2020년 5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19년 10월 8일 다중이용 시설인 정요양병원에 대해 화재 대응 현장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 1천만 원으로 홍보물 제작, 집기류, 임차, 물품 등을 구입하여 2020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2020년 5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난 발생 대비 예찰 활동 및 신속한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속초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총괄 상황반, 현장 예찰반, 응급복구반, 재난복구반, 홍보반으로 5개반 20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19 종식을 위해 2월 22일부터 금일까지 매일 30여 명의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4월 4일
산불 발생 시 응급복구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200만 원으로 현재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단원수에 비해 협소하여 중축 및 보수공사에 4,700만 원, 보조금 사업에 3,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사무실 중축 사업을 상반기 내로 완료하여 자율방재단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폭염, 겨울철 폭설 등을 대비하여 표준화된 재난 상황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자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사업 내용은 자연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풍수해 대비 양수기 32대, 수중 펌프 89대 등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름철 폭설 대비 무더위 쉼터 80개소, 그늘막 15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은 8,400만 원으로 수중 펌프 구입, 응급복구 장비 인차, 양수기 정비 등을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국 공유지 주변 급경사지 및 재해 위험 시설이 노후 옹벽 등을 사전에 정비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사업 내용은 국 공유지 급경사 및 노후 옹벽 등 재해 위험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억 원의 사업으로 소규모 재해 취약지 5개소와 민원건의 6개소 총 11곳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8천만 원으로 재해 위험 지역 및 인간건의 지역에 대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청학 대면펜션 배후 옹벽이 노후화되어 옹벽 붕괴 시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위험 요소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은 청학지구는 평가 등급 D를 받은 지역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29억 5,200만 원으로 국비 14억 7,600만 원, 시비 1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우리시에서 2019년 4월 5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을 신청하였고 2019년 12월 27일 재해위험 지정 정비사업 국고 보조금이 확보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9억 5,200만 원 중 금년에는 2억 원이 확보되어 실지 설계를 하고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도민 제한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이 소규모 급경사지 등 방제시설 보수 보강을 제한하면 강원도와 우리시가 합동으로 점검하여 재해 취약지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019년 9월에 장사 어촌계장님이 장사항 성황당 일원 사면 정비 사업을 제안하여 2019년 10월 24일 강원도 점검반과 우리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2019년 10월 30일 도비 보조금 4천만 원이 간해시 되었습니다. 도비 4천만 원과 시비 4천만 원을 포함한 8천만 원으로 장사항 서황당 일원 정비 사업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교량 등 법적 관리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원회
안전사고를 방지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설물 안전법 의무대상 시설이 138개소, 생활안전시설 1570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 생활안전시설에 대해 관리 주체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반기에 1회 이상 받도록 행동지도하고 시설물 사안별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3,700만 원으로 마을 안길 안전시설, 여름철 물놀이 시설 정비를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9번째, 화재 안전시설 개선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안전 취약 계층이 24시간 상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의 기존 건축 외벽 가연성 마감재를 불련 또는 준불련 재료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공사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반야요양원으로 건축물 4개동 외벽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은 2018년 3월에 강원도에서 화재 취약 시설 안전 개선 시범 사업 방침이 결정되었고 1단계 사업은 2019년 8월에 사업비 4억 1,300만 원으로 건물 한 동을 준공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 5억 7,800만 원의 도비 및 시비, 자부담이 2019년 5월에 확정되어 2단계 실시 설계 결과 면적 증가에 따른 재료비, 농우비, 공사비 등 2억 6,400만 원이 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발생에 따른 도비가 확정되어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부족한 1억 3,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사업은 도비 확보 지연 등으로 사업 기간이 불가피하게 2022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12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0번째,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위험시설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본 사항은 2018년 1월 30일 VIP 지시사항으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부터 안전실명제 도입 및 결과 공개 방안을 검토 시행함에 따라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 2월 17일부터 4월 17일 61일간이며 점검 대상은 건축물, 교량 등 약 85개소입니다. 지난해 5회에 걸쳐 단체장 점검 회의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2020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점검 기간이 잠정 연기되어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종식되면 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1번째,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 장비 점검입니다. 민방위 사태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 함량과 시설 장비 수시 점검을 통해 민방위 태세 발생 시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내실 있는 교육 훈련을 연 4시간 3회 실시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13개소, 급수시설 10개소, 대피시설 38개소를 수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19년 3월 20일 제410차 민방위 날 전국 화재 대피 훈련을 하였고 화생방정면을 617개를 확보하여 지역대대 397개, 직장대대 22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사업비 3억 3천만 원으로 내구 연수가 경과된 민방위 경보시설 8개소 중 6개소를 상반기 내 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2번째, 비상 대비 능동적 대처로 위기관리 능력 배양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 능력을 배양하고 군사작전과 연계하여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군사 일정은 태극 훈련과 연계하여 을지 태극 훈련을 2020년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분기별 중점관리 자원을 확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주민신고방 8개동 1386망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인 태극훈련과 연계하여 을지 태극훈련을 2020년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19로 훈련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3번째, 속초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속초시 CCTV 통합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치는 대포 농공단지 내 동해안 젓갈 컴프레스트 센터 3층이며 사업비는 13억 9,400만 원이며 현재 공정이 모두 완료되어 3월 초부터 시험 가동 중에 있고 준공 검사일은 4월 3일까지입니다. 당초 14개 부서 2개의 업무의 기능별 CCTV 534대를 통합 감제를 계획을 하였으나 현재 관련 부서에서 CCTV를 인수한 469대로 실험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험 가동 운영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CCTV 469대 중 내구 연수 7년이 지난 CCTV가 143대가 있습니다. 이 중 104대가 기기 고장 21대, 영상 불량 80세대로 관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원활한 CCTV 통합 관제를 위해서 CCTV 교체 및 신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대책으로 CCTV 교체 및 신설에 대한 예산을 유례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초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4월 초까지 준공하고 CCTV 교체 및 신설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되면 상반기 내 CCTV 교체 및 신설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의 2019년도 보조액은 2,500만 원이고 2020년에는 3,560만 원입니다. 속초 의용소방대 연합회 보조금은 소방안전 예방 홍보 활동 사업으로 2019년에는 1,100만 원, 2020년에는 1,100만 원입니다. 기술 경력 및 한마음대회 사업으로 2019년에는 1,100만 원이고 2020년에는 1,100만 원입니다. 이상 안정총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는 손 드시는 의원님부터 질의 시간은 10분 드리고 추가 질의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원욱 의원님부터 시작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원철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번에 교육 갔다 오시고 저기 애 많이 먹었죠. 신천지 뭐 관리하시느라고 별 이상은 없으십니까? 네, 이상은 예. 없습니다. 예, 아주 튼튼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그 갔다 와 끝다 그 교육을 다녀온 새 속초에 눈이 한 번 왔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이렇게 수차를 다녀본 결과 속초에서 북쪽으로 해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속초에서 이렇게 북쪽으로는 햇빛이 이제 닿아서 이렇게 눈들이 녹는데 이 남쪽에 이제 건물 앞에 있는 중앙 대로에 눈들이 덜 녹아가지고 낮에도 빙판길이 아주 위험했던 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저희들이 가게 앞이나 자기 집 앞에는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치우기 이런 게 한번 운동이 한번 일지 않았었나요? 피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눈이 자주 안 와서 그러는 건지 그런 의식들이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웬걸 그게 얼어버리더라고요. 아주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중앙대로죠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고 해서 어디 올라갈 때도 없고 해서 김동선 계장님한테 이제 급하게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와서 응급 조치가 되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저기 프로스펙스 앞에서부터 저 계속 나이키 그쪽 저기 악령원들에서 그쪽 남쪽 부분들인데 우리가 미리 그거를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어떻게 눈이 좀 오면 그런 쪽에는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해주지 못할 것 같으면 자기 집 앞에 자기 점포 앞에 눈은 자기가 치우자 이런 운동도 다시 한번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계장님한테 아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보고 받았을 때 그 어디냐면 금강 아파트 뒤에 대명 맨션 아파트가 있어요. 네. 거기 가보셨나요, 과장님? 네, 가봤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높죠. 그 몇 메다나 되죠? 8, 9m 정도. 그 이상 될 네. 수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보고를 어디까지 어떻게 하시기로 보고를 받으셨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작업을? 지금 처음 그 급경사지 분계 그 지역사이 그 6번에 예, 그게 있습니다.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네, 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그 간해시는 되는데 올해 2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하고 그 설계 잔여분에 대해서는 토지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 계획은. 그 아파트 한 동에 대한 보상을 하시고 그게 아니고 그게 절개지 아니죠? 그 뒷부분에 있는 절개지 공사에 쪽이요? 대한 겁니다. 지금 인정하겠습니다. 여기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업무 보고 할 때 그 절개지 공사를 할 때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좀 확보해 달라라고 본의원이 좀 질의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 맞습니다. 감안 좀 해주시기 그래서 바랍니다. 도로는 통과는 못하고 예, 그 절개지 남는 잔여를 도로를 확보해서 예. 최소한 갈 수 있는 곳까지는 개설할 계획을 들어갈 하고 수 있습니다. 있게 네. 그 위에 부분이 워낙 그 고도 그러니까 높아서 거기가 상당히 다니기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차들도 올라가는 길이 없고 하니까 그런 쪽에 감안해 달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예. 그좀 거기가 아주 좀 취약 지역이 되어 버려 가지고 좀 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설계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페이지 16페이지 CCTV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현 상황이 어떻게 돼 있죠? 이게 저는- 지금 아까 16페이지 보니까 460 CCTV 462대 중에 그 다음에 아예 불량인가요? 지금 이제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이 해주십시오. CCTV라는 모든 기계가 마찬가지지만 이 CCTV 내구 연수가 7년입니다. 그 7년인데 그 7년이 넘어간 것들이 143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근데 이 144대 중에 104대가 기기 고장이 아예 안 되는 기기 고장이 21대. 그다음에 영상 불량이라는 게 뿌옇게 나오고 아예 안 보이고 그런 것들이 3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4개를
새롭게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전부 다. 그리고 이 사각지대가 계속 나타납니다. 이 범죄 우려 지역에. 그런데 신설 CCTV가 추가로 CCTV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CCTV 통합 관제센터를 만들기 전에 CCTV가 일단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네. 그 다음에 사각지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발굴을 해서 사각지대에 CCTV가 다음 해에는 내년에는 몇 대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서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니었나요? 그럼 현재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496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다른 그 부서별로 인수를 받아서 가지고 와서 지금 해보니까 설치 다 돼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것들을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방범용은 그 방범용 351개는 경찰서에서, 뭐 불법 주정차는 교통행정과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는 환경위생과에서, 문화재에서 문화재 관련 뭐 3개, 우리 재난관리에서 18개, 산불가시에서 5개, 안전시설에서 44개가 전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기존의 인수를 가져와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거까지 회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있는 CCTV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우리 일회 추경 때 몇 대를 교체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래서 이 CCTV 보통 한 대에 교체하는데 한 600에서 7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한 120대 정도 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체만. 교체만요? 네. 그럼 일회 추경 때 이게 다 하실 겁니까? 일단 반영을 꼭 필요한, 왜냐면 지금 좋은 시스템을 갖다 놨는데 예. 화면이 뿌옇게 나오고 안 보이면 사실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CCTV 통합 관제센터를 멋있게 만들어 놓고 네. 보이질 않고 노이즈가 낀다 그러면 좀 문제가 좀, 근데 미리 좀 했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네. 예, 그리고 우리 그 민방위에 대한 몇 페이지죠? 14페이지. 14페이지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방위 훈련할 때 급수 시설 보호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나요? 그건 이제 훈련, 통상시 민방위 훈련은 저희가 도로에서 교통 통제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기적으로만.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자연재해를 자꾸 겪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방독면 뭐 617개 확보죠. 네. 이거에 대한 유용성, 그러니까 어디 뭐 필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좀 자주 하시는 네,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예기치 못한 이 코로나도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는 통에 이런 쪽에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은 좀 예측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CCTV에 대해서 대수까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우리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기대가 크고요. 네. 과장님 하여튼 안전 속초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하여튼 총책임자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의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 총 CCTV 대수가 몇 대라고요? 전체 지금 저희가 469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469대 중에 네. 내구 연수를 지난 게 143대, 그 중에 21대가 아예 작동이 안 되고 네. 38대는 영상 영상 화질 화질이 워낙 안 좋아서 네, 안 됩니다. 거의 있으나 만하고, 네. 그래서 총 교체해야 될 게 104대다. 예, 그렇습니다. 104대면은 지금 104대에 대해서 안전 사각지대가 지금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또 사각지대가 추가로, 있는 네, 거고, 더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추경 때 올라오나요? 네. 얼마나 올라와요? 6억. 몇 대 교체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교체 대당 보통 평균적으로 다 틀리지만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 CCTV 카메라 하나 자체가 600에서 700 정도 되고 예. 전체 통째로 신규 설치하는 거는 한 3,500에서 4,000 정도 됩니다. 대당. 네.
그 기존에 돼 있던 거 교체하는 거는 600에서 700 들어가고 네. 신규 설치는 3,500 그 정도 잡아야 된다. 네. 그러면 6억이면 몇 대 지금 6억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 되는 것들은 저기 104대에 대해서는 전체 교환을 다 하고 6억 가지고 가능하나요? 6억 가지고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할 거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요. 남은 요 예산 중에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신규로 추가로 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각지대 알겠습니다. 예. 꼭 좀 세워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 이영순 부의장님이 예결위원장. 자 추가 아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네, 질의 제가 주시겠습니다.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원철호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오시자마자 우리 그 안전총괄과에서 전부 총괄을 해서 안전하게 어떻게 잘 하시고 계십니까? 네. 우리 그럼 말씀 좀 시민들이 해주시죠. 다 힘들어하십니다. 애로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저 직원들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방원호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방원호 의원님께서 그 방독면을 얘기를 했어요. 네. 옛날에는 이제 민방위 교육이다 그러면 이제 방독면을 기관마다 각 단체마다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지 방독면을 또 다 또 보기 싫다고 다 없인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617대인데 이게 지금 지역에 397대, 직장에 220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방독면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방향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듣고 그- 싶습니다. 요 3억 3천만으로는 그 내구 연수된 그 민방위 경보 시설을 교체하고 나머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600대 정도를 또 추가로 네. 구입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600대 네. 구입 예정입니까? 네. 그래요. 그 어느 순간 참 이게 그 모든 게 장기 한 100년 대계를 좀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 하는데 그 어느 순간은 그 화상병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니 여겼다가 또 어느 순간은 그게 참 보기 싫은 흉물로 처리해가지고 또 없이는 그 자원을 없이는 이런 거를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좀 우리 시만큼은 여기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자율방재단이 이제 엄청 고생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산불 났을 때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매일같이 방역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200명이 넘게 이제 그 회원들이 계시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한꺼번에 오시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순번대로 이렇게 오시고 아니면 계획해서 이렇게 나오시고 하는데 그나마도 그 사무실이 지금 이제 그 개보수를 하시겠다고 이제 사무실 증축을 하죠. 옆에다가 또 이렇게 증축을 하죠. 네, 그 옛날에 맞습니다. 창고 자리, 해오미 네. 창고 자리를. 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 안에 그 탁구대를 하나 갖다 놨어요. 네. 예. 그래서 필요할 때는 운동하고 이제 회의할 때는 그걸 접어서 놓고 이제 그 의자 놓고 이렇게 회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물론 이제 그 보조 사업체죠. 이게 이제 자율 그러니까 자원봉사죠. 이게 네, 맞습니다. 이 단체가 그러므로 해서 이제 저희 시에서 많이 충족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그래도 그 극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오셔서라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쾌적하게 만들어 줘야지 않겠는가. 네. 그 이분들이 앞장서서 이제 그 시에 있는 모든 재난 재해에 구급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앞으로 물론 이제 그 뭐 과장님이 이제 지금 오셔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건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그 자율방재단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임시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영구는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 박스기 때문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그 조리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 돼 예. 있는데 지금 이 증축하는 것도 한 10평 정도로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지만 그게 경량 철국조로 해가지고 영구적인 건물로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양성 쪽으로 허가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런 쪽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아, 건축 허가 받고 네, 설계까지 지금 설계까지 해서 네, 네. 네,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참 여러모로 구서방소 자리 네. 정말 여러모로 써야 할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계획성 있게 그 자리를 좀 설계를 하는 게 어떨까요? 전체 다 하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냥 조금 뭐 이렇게 지금 임시 응변으로 이렇게 돈을 자꾸 쏟아붓는 것보다도 네. 그 자리는 지금 속초 시민의 만남의 광장 역할도 하면서 재난 구조 하시는 분들이 또 활동하시고 여러 가지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그쪽이 참 유용하게 쓰면 좋지 않을까. 용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를 어떻게 뭘 한 무리수를 갖다 놔서 거기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 앞으로 장기간. 글쎄, 그건 제가 저희 네. 소관 엄두가 아니다 보니까 아니 지금 양성시켜서 설계를 해서 이제 그 조리식 건물을 진다 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그거는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 증축하는 부분, 요 부분에 뒤에 있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 저도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임시 응변으로 지금 좁으니까 네. 건축 설계를 해서 땜빵식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네. 이왕이면 그 자리가 정말 그 앞으로 굉장히 요충지대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렇게 돈을 들일 게 아니라 네. 아예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해서 정말 반듯한 그런 공간이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관련 부서랑 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자꾸 물론 이제 자율방재단도 좀 어떻게 좀 해드려야 합니다. 네.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 생업도 마다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대로 점심도 못 드리고 있죠. 네. 그렇죠. 나오시는데 그래서 참 안타깝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그 속초 시민의 안전을 도맡아서 하실 까기 때문에 우리 원천우 과장님의 그동안의 건축에 있으셨고 네. 그 모든 거를 힘을 다 쏟으셔서 안전청구과가 속초 시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업무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율방재단 작년에는 물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올해는 또 방역 활동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무실이 협소하고 휴식 공간이 없어서 많은 애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달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방독면이 지금 총 몇 개입니까? 저희 방독면이 한 3,000개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법정 개수가 있죠. 보유 개수가 우리 민방위 대원의 80%입니다. 80%면은 지금 5,300개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죠, 계장님? 대원 수가요? 법정 보유해야 될 예. 방독면 개수가 네. 5,300개 될 거라고. 네, 맞습니다. 법정. 처음에 2014년도에 1,300개인가 그래서 1,300개인데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지금 한 3,500개요. 네. 아직까지도 한 2,000개에서 2,500개 정도가 모자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6년 정도 되나요 이게? 자료 보시고 저 계장 주세요. 자료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5천 몇 개죠 우리가? 80%면은 민방위 대원에 지금 저희 그 대원 수가 3,859명입니다. 3,800 59명이요. 민방위 대원이 네, 그럼 80% 3,800 더 될 텐데요. 맞죠. 그 88%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88%. 네, 그러니까 지금 한 12% 정도가 부족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뭐 예산상의 이유로 많이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많이 보충을 하셨는데 12% 정도면은 몇 개 정도 되죠? 한 600개? 네, 그렇습니다. 대충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모자르고 그 다음에 이 몇 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이게 내구 연수가 이것도 한 7년 정도. 7년. 네, 네. 한꺼번에 다 못 받고 그죠? 네. 조금씩 받고. 네. 이거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동사무소에 하고 직장대에 갖고 있습니다. 비상시 분출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민방위 대원이 동해에 있으면 동해에서 분출을 배부하고 직장대는 직장대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상 걸리면 민방위 대원들이 동으로 가나요? 동으로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상 분출을 할 수 있는 장소에 갖다 놔야 되는데 거기에 또 있지도 않고 개수도 아직 모자르고 이런 것들 한번 저기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명길 의원님. 기자님 감사합니다. 원철호 과장님 부서에 이제 부임하신 지 좀 되셨는데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현장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가 지금 제가 이제 추세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발병률이 높네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오전에도 제가 우리 김동sun 계장님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이제 현장 가셔가지고 조치를 잘 또 해주셨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4월 6일날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력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는 와중에 네. 건강 보조 기구 식품 업체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있는 시설과 단체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폐쇄 조치도 하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김동sun 계장님이 방문하셨던데 네. 거기는 어떻게 폐쇄 조치까지 가능한가요? 거기는 지금 그 2차에 걸쳐서 2주 한 번에 네, 2주 네. 연기, 그다음에 1주 연기 예. 해서 오늘 최종 협의를 한 결과 자기가 사회적 거리에 동참하겠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부터 장사를 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또 현장을 또 나가보려고 합니다. 네네. 오전에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일대에 계시는 그 상인들께서도 상당히 불안해하시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번에 그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폐쇄도 강구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강력한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래. 속초가 청정 지역인데 그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지금 추가 확진자는 지금 속초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네. 상인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현장의 상황들이 상당히 녹록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방역 이 그 지침을 어기는 곳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이제 위험시설 안전 점검을 이제 강화하시고 계시는데 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조양동 구간에 지금 그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인구도 밀집 지역이 많고 일구 남부권에 지금 안전센터가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 이제 부지가 없고요. 네.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부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동 후에 한 5분 정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면 인근 부지를 좀 찾아봐야 되게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떤 119 안전센터. 119 안전센터요. 네. 남부권에. 그래서 119 안전센터에서 남부권을 한번 또 소방서에서 한번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 지도를 가지고 저 시유지 관계를 찾아보니까 예. 시유지에 그렇게 큰 면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유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도유지가 있으면 도유지에 그렇게 해보겠는데 국공유지가 굳이 남부권이 아니라도 남부권 인근에 네. 조양동이 아니라도 조양동 인근에 출동하게 되면 10분 이내 그리고 5분 빠르게는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한번 물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희도 그래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네. 실제 지금 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부지는 지금 어디까지 확인해 보셨죠? 제가 대포까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대포 일원에도 뭐 부지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던데 어디라고는 제가 그 확답을 듣지 못했는데요. 저희도 대포라고 해서 거기까지 네네네. 얘기했는데 거기는 너무 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소방 도로 상황이라든가. 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양동 인근 안에서만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지금.
지왕동 인근이면 우리가 이제 부지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데가 온정리, 논산리 네네. 이런 정도인데 이런 부지도 지금 물색을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그 지적도 도면을 갖고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시도 유지가 없다. 네. 그래서 있어도 앞으로 그럼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죠? 부지가 없으면 그냥 그 남부권에는 안전센터가 추진이 못 되고 부지 때문에 막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유지를 구입하기는 지금 좀 네네.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사유지를 그 토지 매입 가격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네. 사유지 구입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지 외에 뭐 대안은 없겠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로서 특별한 지금 제안을 못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가 시작돼서 입주가 이제 끝나고 나면 근 한 3만 가까이가 이제 돼가고 있는데 네. 화재가 발생됐을 때 상당히 그 속초시의 재난으로 우리가 번질 그 우려가 많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주 때에 맞춰서 하는 것도 사실 좀 늦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의회하고 지평부하고 좀 모색을 해봐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 어떠십니까? 일단 다시 한번 그 토지를 한번 물색을 다시 해보고요. 어떤 지를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부지 중에 엑스포일 때는 없습니까? 엑스포일 엑스포에는 때 시가 네. 그 안전센터가 들어올 만한 부지가 없습니까? 엑스포일 때 엑스포일 땐 다 지금 매각이 다 됐는데 내각은 다 되고 네. 시가 관리하는 부지 중에 없습니까? 네. 전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그 심각한 게 회계과에도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총량제 우리가 시 유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부지 확보가 상당히 필요한데 남부권의 이런 부지 확보가 약간 좀 늦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건 관심을 좀 가지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모색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네,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여기 가시거리가 줌으로 당기면 가시거리 어디까지죠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저희 지금 차 남바가 식별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 시장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그 사진을 보니까 네. 육안으로도 관리가 다 되게끔 상당히 그 가시적인 그 거리가 네. 상당히 좀 넓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시스템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그러죠. 네, 네. 7년이 화소가 떨어지기 떨어집니다. 때문인가요? 네, 네. 7년마다 한 번씩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 그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날로 갈수록 네, 시간이 갈수록 예, 예. 화소가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해야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7년은? 아닙니다. 그 보통 7년으로 모두 7년 안에 예. 모든 게. 잘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이제 끝나고 나면 네. 본의원도 의장님 또 의원님들하고 그 제가 건의를 드려서 한번 현장에 방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오십시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마스크와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마스크보다 이제 그 예외 경보 시설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발생되고 즉각적인 이제 대처를 잘 하고 계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경미하게 이제 발생돼서 우리가 유행이 됐을 때 네. 재난 문자가 좀 더 신속하게 좀 왔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시민들의 의견이 좀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재난 문자가 참 저희들도 좀 어려운 게 어느 부분은 재난 문자를 보내달라는 분이 있고 보내지 말라는 분들이 자꾸 네.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걸 자제하는 입장이고,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기보다 국가 재난으로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재난도 지금 강원도에서도 그 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쪽도 많이 좀 제한하고 거의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상황이 발생했던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재난 문자를 그 확진자의 동선이라든가 그런 데를 이용하라고 지금 정부에서 그럽니다. 자주는 아니라도 위험 요소가 이제 발생이 됐을 때의 초동 단계에서 네. 이 재난 문자가 좀 신속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단계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거나 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신속하게 좀 더 신속하게 좀 대응해 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근무하시면서 그 항상 그 최전선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건강 관리 항상 유의하시고요. 이제 마무리가 언제가 이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부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국가에서 행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 단체나 네. 이런 그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길 의원님 CCTV 시설 관리 유지 보수에 대해 만전을 좀 기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 전국에서 아직도 많이 모이는 장소들에 대한 관리 점검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 운동을 지킬 수 있도록 계도를 해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특정 종교 시설도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폐쇄나요? 아니면 잠정적으로 문 닫고 있는 거나요? 잠정입니다. 100% 다 확인된 거나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분들 이제는 유선으로 확인 안 하죠. 509분인가? 14일 동안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끝나고 이제는 안 저희가 하시는 거고. 증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죠. 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전화로 확인들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명길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남북권 119 안전센터와 관련돼서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과 김명길 의원님의 질의를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우리가 시유지를 고민하고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소방서에서도 그런 안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 행정에다 남북권 119 안전센터에 대한 설립 검토를 타진을 해왔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거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부지 매입에 대한 고민을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이 얼마가 든든지 간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쌀이제 쪽에는 없나요? 쌀이제 쪽이 거의 이제는 조양동을 커버를 하는데 점점 떡밭제. 떡밭 예, 그쪽도 시우지가 없습니다. 제가. 떡밭제가 아예 없나요 그쪽으로?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의회에서 주문을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강정호 의원님.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 앞서서 이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네. 요즘 코로나 19 관련돼서 우리 속초시 전체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시민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또 특히 자원봉사하시는 우리 자율방재단 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중복되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과장님. 그 청학지구 극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좀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건축지구로 계시면서 이쪽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여긴데 네. 제가 지난번 회의 때는 이제 여기 난간이 이렇게 흔들리는 동영상을 보여드렸고 네. 그 위쪽에서 찍은 사진까지 이제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사업이 이제 한 14억 7천 정도씩 매칭해서 네.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 좀 시급한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 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네. 좀 진척을 이뤄야 된다. 네. 물론 이제 내년까지 진행될 사업이지만 네. 올해 이제 2억 정도 사업비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일이 진행이 되겠지만은 사업 기간에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올해 2억으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나요? 이호는 저기 설계를 지금 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에 비자녀 금액을 갖고는 토지 보상 보상. 감정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그 제가 이제 이 난간 흔들리는 걸 보여드렸더니 직원분들께서 가셔서 이제 정비를 하셨는데 네. 혹시라도 그런 점검을 계속 하면서 좀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네,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이제 주민 설명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코로나 19 문제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네. 그 계획은 언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계 단계에 있어서 설계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네. 그거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요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진정이 되면 예, 그렇게 좀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네. 또 이 정비구역 내에는 또 우리 도시계획 도로가 또 그어져 있어요. 정부구역 부근이죠. 일부 네, 일부. 편입돼 있고 조금밖에 편입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일부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네. 그 주민분들께서 이제 도시계획도로 요구를 하셨을 때 우리 지평부의 답변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 경사가 심해서 합경사지. 도로를 개설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정비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고도가 많이 낮아질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 네. 옹벽이 있고 옹벽 위에 집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집에 지금 그 옹벽의 레벨이 그 집과 맞춰 있기 때문에 이걸 낮출 수가 없습니다. 저 자체를. 네네. 그러다 그러면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그 넘어 있고 저희가 지금 밖에 그 도로 개설한다는 거는 좀 옹벽에 따라서 남는 잔여 부지를 갖고 일부 구간을 도로를 만든다 그런 취지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취지. 아니죠. 제 말씀 그 말씀 저희 질문도 그 질문이 아니고요. 네네. 제 질문도 그 질문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당시에는 얘기가 조금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아 예. 당시에는 이제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문서로도 건의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으로도 이제 제기를 했는데 주로 이제 건설도시과의 답변이 뭐였냐면 잘 아시겠지만은 이 도시계획도로는 이제 경사가 너무 심하고 개인 소유의 집들이 많다 보니까 네. 공정도 힘들고 사업비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힘들다는 게 이제 주로 답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기류가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이 제2위험지구 정비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네. 별개로 이 사업과는 별개이지만 네. 진행이 되다 보면 고도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향후에 건설 도시가에서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 말씀. 제가 잘못된 얘기는 아니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좀 각별한 관심 좀 네,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 통합관제센터 네. 이제 본 위원이 그때 경찰서에서 이제 자료 요구를 받아갖고 그때 이제 얘기가 좀 나왔던 건인데 속초시의 이제 그 범죄 안전 지수가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경찰관 수는 지역 인구와 관광객들을 감안했을 때 경찰관 수는 적정한데 범죄 발생 예방 CCTV가 부족하다. 그게 이제 경찰서의 자료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1만 명당 CCTV 개수가 전국 평균이 53대인데 속초가 35대로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도 16위로 CCTV 숫자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 보도 나간 이후로 CCTV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건 아니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편이란 말이죠. 많이 부족합니다. 예. 네. 이번에 예산도 이제 세워졌겠지만은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네. 우리가 예산 편성과 정책은 항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 한 4년간 우리가 범죄 안전 지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CCTV를 늘려가는 것은 옳은 정책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이 돼서 네. 시민들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 마지막으로 그동안 건축과 계시면서 상당히 민원에 많이 시달리셨는데 네.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민원도 민원이지만은 우리 안전총괄과가 어찌 보면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부서입니다. 사실 이제 안전총괄과라 하면 안전에 대한 어떤 일들을 총괄하면서 여러 부서에게 안전에 대한
사항도 이행을 권고하고 적절한 조치도 빨리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거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직제 개편할 때 이제 많은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시장님 또 시장님 이렇게 해서 많은 협조를 통해서 책임만 있는 게 아니고 권한도 있는 부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학지구 국경사지 위험지구에 대한 적극적인 좀 진행을 당부를 하셨고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또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역할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유혜정 의원님 먼저 하시죠.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냥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쪽에 보면 이제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 부분이 있는데, 네. 저희는 지금 몇 개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제 감시용 CCTV가 14개소, 그다음에 기상 관측 시설 6개소. 아, 그거는 뭐 여기 현황에 이미 나와 있는 네, 거고. 이거 시설물입니다 이게 지금. 재난 예경보 시스템 그 부분이 예. 요렇게밖에 안 되어 있나요? 이게 현황을 전부 다 망라한 상황입니다. 아, 저희 지역이 작아서랄까요? 제가 타 시군들을 보니까 아마 네. 몇백 개 단위로 숫자가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야 이게 지금 자동 음성 이제 통보 시스템만 하더라도 마을 앰프가 지금 현재 35개소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다른 거 빼고 네.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에 대해서만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자동 음성 서비스 시스템이 뭐냐면 기존의 마을 앰프에 네. 저희가 요 시스템이 뭐냐면 재해 발생이라든가 뭐 그런 게 발생이 되면 네. 여기에서 저희가 그 컴퓨터로 스마트 네, 그게 그걸- 마을 방송 시스템이 네, 연계가 그걸- 돼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게 연계된 게 35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실제 그 자연불학이나 이런 네. 주택가에서는 그냥 공중에 대고 이 앰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그럴 때 그 방송을 들어야 되는 주민이 잘 들릴 것 같습니까? 공동주택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주택 안에 그 스피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그게 가구마다 다 있기 때문에 네. 잘 들려요. 그리고 네, 가까이 와서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스마트 마을 방송이라는 시스템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의 시스템들은 그냥 자연불학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 그냥 마을에서 그냥 수화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 들립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거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네.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제가 전혀 안 들리는 그 경험을 좀 하고 있고 아, 네. 그래서 야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스마트 마을 방송을 통해서 2019년에 그 뭐 충남 예산에서는 이제 예산 절감의 부분으로 예, 우수 사례가 됐던 부분들을 제가 좀 자료를 좀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게 되면 그 시스템이 그냥 우리는 마을 방송으로 그냥 나간다는 건데 이게 개인 그 뭐죠 스마트폰으로 네. 들어가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없는 고령화된 가구들에 대해서는 유선 전화로 가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의 전화가 아니라 받을 때까지 한 4번 정도 예, 이런 상황들이 간다든가 문자가 간다든가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좀 전국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우수 사례들이 있고 예산 절감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정확한 어떤 정보를 주고자 할 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상황으로는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렵다. 예, 한번 좀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는 그저
상황이 생기면 메시지로 가는 게 있어. 재난안전 메시지. 아 그거는 봤죠. 핸드폰으로 오는 게 네, 있고 네. 이건 말 방송이고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마을 앰프가 이 사업이 있으니까 네네. 이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런데 이 마을 앰프의 상황 자체가 35개소밖에 없다. 이것도 한번 적정 상황인 것인지 한번 좀 검토를 네, 검토 해주셔야 될 것 해보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급할 때는 언제나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들에 나가 일을 하기도 하고 뭐를 하기도 하고 긴급 재난의 상황에 빨리 대피를 해야 될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그 옹기마을 화재가 났을 때, 그렇죠. 네, 네. 이거를 그냥 스마트폰 문자로 옹기마을에 화재 났어요라고 그냥 알리는 상황으로 옹기마을 주민들이 대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거든요. 시민들은 그냥 하나의 정보로 알 수는 있겠지만 해당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는 좀 늦거나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 좀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오늘 그 민방위 대원들의 여러 가지 뭐 방독면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네. 방재단과 그리고 또 사실은 현업에 굉장히 종사해야 되는 각 공무원분들이 네. 과별로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업무를 이제 맡아서 그 소독과 방역 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민방위 대원들은 뭐하지? 민방위 대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민방위 상황들에 대해서는 교육 훈련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전시뿐만이 아니라 재난과 재해 상황들에서 어떤 지역에서 주민의 재산이나 뭐 생명보호 이런 부분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가장 거대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행정에서도 이 부분 계속 관리하고 있고. 네, 네. 근데 저희가 작년 산불도 그렇고 올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렇고 네. 왜 민방위는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거죠? 그 민방위는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방위 동원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국가에서 네. 내려주셔야 되는 네, 건가요? 동원령이고 다만 저희가 그 민방위 집합 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4시간씩. 그건 알고 있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 그런 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면제해 주는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이분들이 네. 이거 4시간 받으려고 오질 않습니다. 근데 해보셨나요? 이번에 그리고 전년에도 네. 그렇게 할 때 민방위 교육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라고 한번 실질적으로 해봤고 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신청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시도 안 하셨죠? 첫 번째는 이제 민방위 동원령이 발의가 돼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예. 네. 근데 실제 일단 그렇게 조사라는 공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그런 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전혀 이제 그런 부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방위 훈련을 할 때도 실전과 좀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저희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비군이나 민방위나 그냥 있으라고 그러니까 다 웃어지는 거예요. 이때 없는 조직과 같은 것.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4시간 교육 훈련을 그러면 그런 식의 동원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 교육 면제를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좀 해보게 되면 저는 지역사회에서 활력을 좀 얻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그 자원봉사자들 늘상 그 특정된 분들이 하시는 부분으로만 너무 고되게 저희가 기대하고 있다. 어쩌면 시민 여러분들, 민방위 대원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저는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활동해야 되는지를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좀 이 상황들은 전체적인 어떤 활력과 시민사회 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들이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좀 해보면 네. 정말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움직여지는지를 볼 수 있는데 뭐 잘 안 그럴 거다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김명길 의원님.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부임하시고 첫 업무 보고 자리인데 좀 무거운 제가 질문을 좀 드려서 아닙니다. 드린 김에 좀 대안을 같이 모색하고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도 네. 좀 잠깐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유지 찾는다고 말씀하시길래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상에 보면은 이제 북부권에 그 안전센터가 지금 들어왔고요. 네. 중부권에 소방서가 지금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 도로와 연결해서 출동 상황이 생길 때 대포항입니다. 네. 진출입이 유리한 그 이곳이 어떻겠는가? 주차장 주차장 부지. 네. 이곳이 어떻겠는가? 여기는 지금 진출입이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 지도를 보셨겠지만은 북부, 중부, 남부를 이 아우를 수 있는 여기에서 조양동 우리 공동주택이라든가 이 호텔이라든가 콘도에 화재가 났을 때 빠르게는 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분 안에는 도착이 가능한 곳이고 일단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여기가 이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그 과장님께서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의용소방대 이제 좀그 장비를 놔둘 수 있는 사무실 거점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좀 낸 적이 있었고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지가 어떠실까? 지금 이 근처에 대포항은 상가 횟집이 이 붙어 있는 횟집만 거의 한 3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부권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도 소방서에서 진입해서 도착하는 시간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여기서 이제 출동하자마자 3분 내에는 소방서 그 차량 그 속도와 관련돼서 한번 재보니까 3분 내에는 송아파트부터 해서 효성 아니 저기 KCC까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향후 설악산까지 그 커버할 수 있는 적절한 곳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여기도 같이. 여기 지금 사업체가 조만간에 이제 사업이 완료되면 빠져나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검토해 보셨나요? 일단은 시유지가 되어야 되고 119 안전센터가 들어오면 진출입이 용이해야 되고 출동 상황이 지금 북부, 중부, 남부권에는 상당히 그 도착 시점이 출동 시점하고 도착 시점이 상당히 좀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제가 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저기 주차장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주차장 그 부서와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네네네. 일단 그래서 검토를 같이 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네네. 확인도 좀 해보시고요. 네. 그 적절하다면 검토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북군의 119 안전센터. 그리고 그 우리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방역 지금 동원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자율방재단이 방역에 동원되고 있고 우리 부서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요. 일단 자율방재단에서 그 30여 명이 매일 나오고 있고요. 30분이 매일 나오시나요? 예. 그러면 돌아가면서 계속 30여 이제 명.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틀리고. 네. 예.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지원은 뭐 해주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 지금. 뭐 물이라든지 뭐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 그런 건 전혀 안 유용품이 나가고. 오면 예. 그쪽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그 경영처 방문했더니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네. 그 안전방재까지 꼭 좀 전달을 해달라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유혜정 의원님 말씀해주신 우리 민방위 훈련도 네. 어떤 이런 국가 재난 사태 때 자원봉사를 통해서 면제되는 것도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네. 한번 근데 건의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한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자동음성 동보 시스템과 관련된 마을 앰프가 지금 35개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자연불악 위주로 이제 설치가 돼 있는 거고, 그죠? 자연불악 동사무소에 다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다 있고. 네. 아파트에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앰프를 사용해서 전달을 하면은 아파트는 좀 막혀 있다고 폐쇄돼 있다고 보는데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전달을 받나요? 그거는 재난 문자로 저희가 확인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재난 문자를 또 못 받으시는 연령층들이 있잖아요. 뭐 노인이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집에 혼자 있으면서도 재난 문자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어떤 이런 비상 사태 시 전달에 대한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방송이 나가면은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또 이제 내부 스피커로 전달을 해주거든요. 근데 요즘 노후 아파트들은 스피커가 망가져갖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걸 고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 수많은 세대를 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은 작은 아주 그냥 빨리 대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대형화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전달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리하실 의원님, 이 안전방적회가 할 얘기가 많네. 자, 없으시나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또 의원님들 많은 질문 주셨고, 지금 코로나 전국이 우리 지난 2월 22일 날 속초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지금 국내 확진 환자는 1월 20일쯤에 발생이 됐고, 우리 속초는 한 달 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전국이 지금 2달째 이어가고 있는데, 참 2달째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 의회에서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보건소가 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우리 안전철과과에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지금 업무가 어떤 업무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그거와 같이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이라든가 뭐 지금 PC방. 지금 오늘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은 전화가 왔을 텐데, 이런 뭐 교습소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네. 집단 이용 시설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행정 규제라든지 행정 지침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없죠.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자발적 캠페인에 참여를 해달라는 취지인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이 문을 열었어요 오늘. 네. 그럼 사람들 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급적 좀 열지 말아 주십시오. 권고 사항이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침이 있습니다. 예. 그 준수 사항이 있는데 그 준수 사항을 어기게 되면 폐쇄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준수 사항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그 준수 사항이라면 그게 공지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의가 많이 와요 의외로. 그래서 오늘 저 공지를 하러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그 문자 우리 재난 문자 보낼 때 그 보내는 문자 거기다가 좀 싹 좀 보내주시면은 그분들이 좀 보고 이제 서로 정보 공유하고 그럴 텐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19 중앙 사고본부에서 문서가 토요일 날 내려왔습니다. 예.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 사항에 보면 지금 시설 업종별로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거 나중에 카페 갖고 의원님들 한 분씩 네. 드리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 여기서.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시는 그 학원이나 무도장 같은 경우는 기준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그 종업원들,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에 해외 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그다음에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차용, 운동복 수건, 이건 체육 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복 수건, 운동 장비 등 공용 물품 제공 금지,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탈의실,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운동기구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에서 2m 거리 유지,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 금지,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관리. 요게 준사항인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폐쇄 조치가 가능하다. 네. 요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그런 시설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또 하는 게 지금 저희가 그 총괄 부서별 했던 그 모든 걸 총괄을 다 갖고 있고요. 예. 또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과장님. 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 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